우리가 흔히 마마보이와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마보이와 결혼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알아보면, 먼저 부부간에 일이 생기면 무조건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내와 대립이 생길 경우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들어주고 당신이 참아라, 그게 힘드냐? 라는 식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또한 부부간에 이벤트가 있으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도 같이 가도 괜찮지, 어머니도 같이 가자 라고 우기곤 합니다. 또한 아내의 행동을 어머니 기준으로 맞추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아내보다 어머니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현재 본인이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왜 결혼을 했는지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연 한 개만 듣고 가겠습니다.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되는 아이 엄마입니다. 먼저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남편이 학생일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형제도 없는 외동이라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있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하더라도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을 때라 저는 남편이 그저 대단한 효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없는 처지라 어머니께 더욱 지극정성인 것 같아서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 없이 시어머니께 자꾸 돈을 빌립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께 자꾸 돈을 드리길래 그냥 용돈 드리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 빌린 돈을 갚는 거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섭이 심한 편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 맘대로 간섭하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아들이 정말 3초만 전화를 늦게 받아도 전화를 늦게 받냐며 난리를 치시고,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하시며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회사에서 언제 왔는지 등을 보고해야 전화를 끊고, 근데 문제는 남편이 이런 간섭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시어머니랑 연락을 매일 해야 불안하지 않다고 하네요.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뭐든 다 간섭하려고 하고 정말 사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2년간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가 또한 어렵게 했는데 그것도 시댁이랑 차 타고 겨우 10분 거리입니다. 분가할 때도 거의 반년 이상 남편이랑 싸우고, 우리끼리 따로 안 살면 나는 더 이상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싸워서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자기는 엄마 얼굴 맨날 보고 싶다고 징징대며 고집 피우는데 진짜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조건 심호편만 드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지난 명절 시어머니께서 미리 음식 좀 하자고 저를 불렀습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1시간 정도 늦게 왔는데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1시간이나 늦었다면서 사람을 현관에 세워놓고 30분이나 화를 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30분 동안 혼났습니다. 내가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이해 못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분도 많이 상했었습니다. 웃긴 건 남편은 이미 시모집에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회사 월차를 내고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내가 혼나고 있던 걸 말리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 뭐냐고 하니까 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내 남편인가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부터입니다. 우리 아기가 아직 어린데 교육비를 미리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 돈을 어머니한테 드리자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다길래 어디에 필요한지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유도 없이 무조건 달라고 했다고 자식 교육비 모아둔 것을 주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이런 멍청한 남편한테 말해봐야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시모에게 직접 물어보니 건강보조기구, 한약 같은 거 사신다고 그랬답니다. 무슨 큰 일이라도 난 줄 알고 물어봤다가 저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그래도 시모에게 드리자고 합니다. 자기는 효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건 그때 어떻게 되지 않겠냐, 뭐하러 벌써부터 준비하냐 라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도대체 아빠라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정말 많이도 싸웠는데 남편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나중에 돌아가시면 효도도 못한다. 네가 제사를 지내기는 할 거냐? 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 돌아버릴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은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끝까지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효자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리고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한 남편의 경우 같이 사는 여자는 정말 힘든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부인 말을 먼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본인의 가정이 행복한 법인데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려는 남자가 어머니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의견이 틀리지 않았을까?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가는 건 어때?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면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살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